파이널 모의고사의 30번, 대망의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분명히 킬러 문제라고 내셨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이 패턴의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30번 문제로 나오고 있는 패턴의 문제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기억해둬야 될 거는 함수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조건 사이에서 어떤 구간 속에서는 이런 함수가 나오고, 그 나머지 구간 속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추론해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사고를 가졌는데, 이건 개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분명히 떠오르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조건을 문제 속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를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갖다 30번 관련된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고민해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이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그 사고하는 과정을 11월까지 수능 가기 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3월 달에 이런 문제를 못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최소 6월과 9월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왜 우리가 좀 쉬운 4점짜리 문제들까지는 꼭 완벽하게 내가 풀어보고 그거를 정리하겠다 생각하시고요. 최소한 6월달까지는요. 9월은 좀 너무 늦고요. 그래서 6월 이후부터 11월까지 갔을 때는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 개념이 정리가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생각하는 힘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fx, dx랑 어떤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이 면적이 지금 얘에 대한 면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함수 값이 커지면 그때의 면적도 커지게 되겠네요. 즉 이 녀석의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되려면 그때 이 f의 x의 값이 분명히 최소가 돼야 이 전체적인 값이 최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함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값이 더 작은 쪽으로 골라야 전체적인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겠다는 걸 인지하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래요. 그럼 결국은 fx를 찾아내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가, 나, 다 조건을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f1은 0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의 모든 실수 x에서는 f'에서 도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1이 x2가 클 때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서는 지금 이런 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얘를 살짝 넘겨주시면 f'x2가 f'x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x값이 커질 때 도함수의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 도함수가 뭐다? 이렇게 됐을 때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도함수의 증감을 가리키는 게 바로 누가 결정을 하죠? 이계도함수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증가라는 표현은 분명히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다조건을 통해서 나타내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f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요, 0보다 큰 경우일 때는 분명히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0이라는 녀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f'x가 뭐인 경우? c가 돼서 0이 되는 경우나 f'x가 뭐가 되는? 0이 돼서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f'x가 c라는 녀석은 분명히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될 거고요. f'x가 0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상수함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f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함수,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아니면 직선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다조건을 판단했으니까 이제 나조건으로 가시면 되겠죠.
주어진 함수는 분명히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도함수라서 나는 이걸 갖다 부정적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분명히 fx가 될 거고요. 그쵸? 얘를 적분하면 얘 미분한 여기 있으니까 fx분의 f'x가 있는 거랑 똑같으므로 ln 이 함수 x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쓸 필요 없죠. 플러스 c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c값은 분명히 이 함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이더라도 어차피 얘랑 연결이 될 거므로 f1은 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속함수잖아. 미분간하면 연속함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f1은 0이 돼야 될 거므로 ln 2 플러스 c가 빵이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c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ln 2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ln 2를 찾아낸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를 찾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구간에 있는 함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 함수 말고는 그 바깥쪽에 있는, 즉 저 구간이 아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와 1부터 2까지 함수를 우리가 추론을 해서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뭘 통해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ln은 빵이니까 0, 마이너스 ln 이렇게 지나겠죠? 그쵸? 그리고 분명히 1일 때는 분명히 1,0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이 값은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분명히 여기서 연결되는 이 함수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ln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분명히 2차 함수 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얘는 정해진 함수입니다. 얘는 0과 1 사이에서는 분명히 정해진 거야. 얘에 의해서 최소값이 된다는 게 아니겠죠. 이 나머지 표현에서 우리가 표현해 준다는 얘기야. 그럼 분명히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분명히 얘는 아래로 볼록이든지 아니면 직선이든지 아니면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데 최소가 되는다 그랬어요. 어떤 면적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이 면적,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값이 최대가 돼야 되겠지. x축 밑에 있는 값이 최대가 돼야 그 녀석의 수학적인 면적은 음수를 가리키므로 음수되는 값이 제일 작아져야 일단은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직선인 것보다는 상수함수가 이 면적을 더 크게 하므로 여기서부터는 얘가 뭐가 된다? 상수함수가 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를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fx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녀석의 구간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ln 2라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0이 포함할게요. 그 녀석의 함수는 얘가 될 거니까 ln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위치 같은 녀석을 나눌 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의 함수만 정의를 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분명히 아래로 볼록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 또는 직선되고 또는 상수가 될 건데 여기 상수가 되면 분명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깁니다. 그쵸? 쟤는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럼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유지했을 때 이런 직선이 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직선이 되는 쪽이면 분명히 미분이 다 가능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나 이 경우인데 여기 있는 면적이 최소가 된다 해서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직선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고를 건데 여기 점에서 우리가 자미분계수를 통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얘는 직선의 관점식으로 분명히 y-0은 f 플라이 1 거기다가 x-1이란 이렇게 직선이 나올 거니까 f 플라이 1을 갖다가 자미분계수를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 미분하면요. 얘 미분하면 아까 전에 여기 미분했었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1이 될 거니까 결국은 y는 뭐가 되더라? x-1이라는 녀석의 직선이 되겠더라 하고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개념을 갖다 인지를 해 두시고 찾아가시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음수라는 거, 수학적인 면적은 음수라는 거, 제 넓이 아니고 지금 정적분입니다. 그럼 정적분에 대한 면적이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분명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 음수 값이 제일 커야 된다는 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상수함수라는 걸 인지를 해두는 게 가장 훌륭한 풀이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녀석은 x-1이 됐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결국 얘 면적 구하시는 거는 인테그랄 -2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요 x -ln이 앞으로 뺄게요. 빼고 x에 dx를 해주시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x 곱하기 ln의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거기다 dx를 하시면 되고, 그럼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x-1의 dx를 계산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십니다. 이 최종적인 답은 얘는 170이 되겠다는 거죠. p 플러스 q에 60 곱하기 p 플러스 q의 값은 170이 답이 되겠더라라고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연산들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30번에서 중요한 건 함수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꼴랑해봐야 0,14에서 함수의 종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보들, 가라는 조건과 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얘네들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아니면 직선이냐 아니면 상수함수냐 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을 판단하시고 추론하시고 생각해서 저 값들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는요 많은 학생들이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보다 분명히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리라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30번 관련된 문제들, 즉 마지막에 적분 계산만 그냥 적분이지 결국은 무슨 문제랑 똑같습니까? 함수를 찾아내는 미분 관련된 파트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적분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마지막 계산을 적분으로만 하겠다는 거에서 적분 파트에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녀석들을 사고하는 이 과정들은 적분 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분 파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30번 패턴의 문제들을 쭉 다시 한번 계속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풀어보셔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30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널 모의고사, 3월 파이널 모의고사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각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면 3월 모의고사가 볼 텐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3월 모의고사는 재수, 삼수생, 인수생들이 끼지 않은 형태의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와 특별히 그렇게 막 수능과 연계되는 지수적인 출제 범위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3월 모의고사 못 봤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그 11월 모의고사에 직결되더라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3월 모의고사부터 11월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못 갖고 똑같이 고1이랑 고2 때 준비하던 내신 공부법으로 똑같이 수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교수님들이 원하는 출제도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 중인 개념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개념은 딱 어느 정도가 정립이 됐으면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 이런 문제들 푸는데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개념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에서 개념이 필요합니까? 개념은 딱 이 정도 인지하는 걸로 멈추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들을 배양시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배양하고 사고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근데 이해력이든 추론 능력이든 마치 굉장히 되게 추상적인 내용처럼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그 새로운 문제들을 갖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그 출제자와 너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계속 해보시면 저절로 상승이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이, 기본적인 베이스의 개념이 밑받침이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차근차근 주어진 교과에 따라서 따라가시면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막 되게 심한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대학교 내용 알아야 되고 그런 형태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연습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목적성을 두고서 공부를 해주셔야 이 수능이라는 녀석의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거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3월 모의사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